소소한 이야기와 정보, 소소한 행복을 전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소공방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만큼 우리 가정경제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소경제 돈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돈워리 BFP 반갑습니다. 돈비 매니저 임성규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경제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네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공부를 할까요? 오늘은 그 돈 관리를 잘 하는 분들께서 재테크를 할 때 이것을 꼭 체크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중요한 요소인데 불구하고 의외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함께 만나볼까요? 네네네. 여보, 김밥 먹어. 내가 김밥 사왔어. 뭐야 이거? 하나, 왜? 둘, 셋. 아니 김밥이 6개밖에 없잖아. 4개는 내가 먹었지, 세금으로. 내가 사왔잖아, 뭐? 세금. 선세금. 여보, 나 음료수 좀. 잠깐만. 음료수도 조금만 먼저 마시고 세금으로. 자, 뭐야 이건? 왜? 다 마셨잖아. 그걸 뭘 다 마셔. 여기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내가 세금 차원으로 조금 마신 거야. 내가 가져왔잖아, 내가 따라서. 악질 고리 대금업자 같은데. 선수금 떼고 주는 여보, 거 내 약간 용돈 그런 받는 느낌. 아 날. 맞다. 나 오늘 용돈 받는 날이지. 후후. 왜? 뭐야 이거? 왜? 용돈이 주는 거 같은데? 아, 그게 세금을 뗐지. 40%. 괜찮지? 뭐라고? 당연히 안 괜찮지. 더 줘. 안 돼. 세금을 떼야지. 더 줘. 안 돼. 안 돼. 여보, 무슨 세금 이렇게 많이 떼는 거야? 세금 없는 건 없어? 세금 없는 거? 당연히 있지. 뭐? 돈비 매니저님이 알려주실 거야. 그렇죠? 저한테 넘어오는군요. 이야, 이게 용돈을 거의 40%를 띄면은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아이, 그러니까요. 오늘 프로는 저희 집 내무부 장관이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다행히 네네. 용돈은 뭐 세금을 안 떼고 받습니다. 아, 네. 비과세 세금인 것 같은데 오늘 뭐 주제가 아마 비과세 뭐 관련된 건가 보죠? 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네. 오늘은 비과세 이야기를 할 건데요. 비과세라는 것은 세금을 과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비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네. 먼저 상담을 조금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네. 사연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좋죠. 네. 네. 지난해 회사에서 금융상품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비과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선진국 중엔 이자소득세를 많게는 60%까지 내야 하는 나라도 있고 네.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길래 네. 바로 월 50만 원짜리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동료들도 거의 다 가입했고 저도 재테크를 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가입했는데 잘 선택한 건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와, 근데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들어있네요. 선진국에서 60%? 네네네. 우와, 엄청나게 많이 떼어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자소득세가 붙나요? 먼저 이자소득세는 네. 우리가 쉬운 말로 이자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은행에 뭐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정해진 이자를 주죠. 그때 이자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이자에서 세금을 떼고 줍니다. 네. 그게 바로 이자 소득세다. 아.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재 은행에서 만약 우리가 이자를 받게 되면 은행 이자, 네. 그다음에 주식에서 받게 되면 배당 소득, 음. 그다음에 펀드에서는 매매 차익 등에 대해서 우리 소득세 14%, 그다음에 주민세 1.4% 해서 15.4. 15.4%가 이자 소득세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자로 우리가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15만 4천 원이 이자 소득세가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반면 비과세가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셨다. 네. 그럼 이 이자 소득세를 과하지 않기 때문에 15만 15만 4천 원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상품을 고를 때는 이자에 붙는 세금까지 고려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상품 중에 비과세 상품이 많은가요? 의외로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금이나 뭐 적금, 증권, 그다음에 저축성 우리 보험 등의 이렇게 다양한 비과세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비과세 상품의 경우에는
가입을 하게 되면 세금을 과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금을 과하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 은행이나 증권, 뭐 저축성 보험 등에 가입을 하게 되면 뭐 세금을 신고할 일도 없고 또 이자 소득세를 낼 필요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이든 아니면 없다 하더라도 네네네. 내가 세금을 내야 될 것을 안 낼 수 있는 그 합법적인 뭐 방법이라고 하니까 네네. 반드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뭘 체크해봐야 되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테크도 좋은 세테크. 세테크라고 하죠. 세테크. 일명 네. 세테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절세하는 것도 재테크의 방법 중에 하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비과세 상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또 알고 있더라도 네. 이 비과세 상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를 이렇게 좀 알아보면 첫 번째는 은행에 우리 그 예금 적금 네. 은행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동안 신경 안 썼어. 크게 관심을 갖지 맞아. 않았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15.4%를 절세할 수 있다라면 네. 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자산의 증식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의 이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비과세 상품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 저출산,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해지고 있거든요. 네.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연금 수령자와 그다음에 의료비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많아지고 얘기거든요. 있죠. 예. 그만큼 그럼 세금이 많이 필요한데 세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앞으로 대한민국도 이자 소득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또 비과세가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요즘 또 건강보험료가 개정이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서 뭐 우리 그 직장인 의료비가 아닌 지역 의료비로 바뀌시는 경우에는 네. 또 건강보험료가 잘못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비과세를 잘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건강보험료를 또 줄일 수도 있는 좋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을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건강보험료가 이제 자꾸 소실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네네네. 나라에서도 사실 조금 더 세금으로 어쨌든 충당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네. 아마도 이 관심들이 많을 것 같은데 비과세 상품으로 건강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다. 이건 뭐 나라 측면에서 본다면 손해겠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좀 줄이고 싶은 욕심이 큰 텐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건강보험료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금융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1,000만 원. 이 초과되는 금액만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한꺼번에 목돈으로 이게 포함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수가 부과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또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반대로 이럴 때 비과세 상품을 준비하게 되면 이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확률은 낮아지겠죠. 그러네. 그래서 혹시라도 퇴직을 앞두신 분들께서는 또 이 비과세 상품인 부분들에 대해서 꼭 좀 관심을 가져보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꿀팁인데요. 이게 처음에 1,000만 원 이하까지는 거의 없다가 1,000만 원이 딱 되는 순간 갑자기 점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뭐 1,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만 아니라 1,100만 원에도 그렇죠. 갑자기 부과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확 올라가니까 이게 정말 꿀팁인데 아까 그 처음에 그 동료들 따라서 50만 원짜리 그 상품 가입하신 분은 어떻습니까? 잘 하신 건가요? 비과세를 준비한 것은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먼저 그 가입하신 그 상품 내용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상품을 좀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가입하신 상품이 10년 유지를 하게 되면은 비과세가 되는 거는 맞으셔요. 네. 그런데 가입한 상품이 사망보험금이 주된 목적인 정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보장성이구나. 이게 예, 저축성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이 원금에 도달하는 시기가 25년에서 길게는 29년까지 걸리고요. 최근에는 그나마 20년 납일 경우에는 20년에 원금이 되는 이런 상품들도 있는데 상품마다 조금씩 차이들은 있어요. 하지만 원금에 도달하는 시기가 굉장히
길어서. 길다라는 아쉬움이 오래 있죠. 사셔야 되겠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라면 비과세 상품을 꼭 재테크 목적으로 비과세 상품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예. 종신보험보다는 투자형 저축보험이는 변액연금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네, 변액연금의 경우에는 뭐 주식, 채권 뭐 이런 부분들로 운영이 되는 투자형 저축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종신보험보다 변액연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비. 예, 우리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업비를 차감하거든요. 네. 근데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상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25%에서 30%를 20년 납일 경우는 20년 동안 차감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원금에 도달하는 시기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근데 반면 투자형 저축보험의 경우에는 보장에 대한 부분이 극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10% 내외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원금에 도달하는 시기가 빨라진다.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투자형 저축보험이 변액연금을 좀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꼭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지금 월 50만 원의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 변액연금에 20만 원을 가입을 하시고 30만 원 나머지 차액을 추가 납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수익률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원금에 도달하는 시기가 4, 5년 아니면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추가 납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0%에서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추가 납입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용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게 보장성이냐 저축성에 따라서 원금에 도달하는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언제 되는지가 참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오늘 소소경제에서 세테크로 재산 키우기를 주제로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비과세라고 해서 똑같은 비과세가 아니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 비과세 상품도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서 좀 3가지 정도를 제가 간략하게 좀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우리 은행의 예적금, 예적금. 비과세 상품을 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은행의 예적금의 비과세 상품의 경우에도 이 가입 요건과 가입 대상 에 따라서 이게 가입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달라져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가입할 수 있는 이 대상들이 좀 좁다. 예,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예, 되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거나 네. 아니면 장애인분들 아니면 소외계층이나 예, 저소득층 네네. 이런 분들께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네. 비과세 상품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뭐 농협이나 신협이나 축협 등도 있겠죠. 그렇죠. 예, 여기에도 비과세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농협이나 신협이나 축협에 우리가 그 조합원으로 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줍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다만 우리가 주민세 1.4%는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득을 위해서 조금씩 좀 가입을 해서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도 비용을 좀. 14%는 우리가 면제를 받기 때문에 아, 네네.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예. 예, 굉장히 좋은 요건이죠. 첫 번째 상품이 이제 비과세 예금과 저축이었었는데 네네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요즘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상품 중에 하나예요. 상품이라기보다는 이건 계좌다.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네. ISA 계좌입니다. 계좌. 예, 우리가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ISA 계좌를 일명 맞는 통장이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맥가이버 통장이요. 예, 왜냐하면 ISA 계좌를 가입을 하시고 네. 여기에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이나 펀드나 주식을 넣어서 어떻게 보면 한 바구니에 넣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계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뭐 투자형 상품들도 있으니까 투자 수익률이 이게 마이너스가 날 수,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왜 저희가 ISA 계좌를 추천을 드리냐면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일반형과 서민형이 있는데 만약에 일반형을 가입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연봉 5천만 원 이상자분들이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익금에 대해서 손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다음에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9.9% 저율과세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서민형일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니까 예. ISA 계좌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보셔야 되는 네. 계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방송하기 전에 네. 이게 ISA가 뭔가 하고서 이제 네네.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저축 뭐 계좌. 그렇죠. 이게 말은 그냥 되게 심플한데 네, 세이브 시키는 거죠. 어떤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조금 네네.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숫자로 좀 한번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금융상품을 가입했어요. 네. 근데 첫 번째 금융상품에서는 30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을 했고 예. 두 번째 상품에서는 마이너스 90만 원이 발생이 됐다. 네. 이럴 때 일반 통장과 ISA 계좌 통장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먼저 일반 통장의 경우에는 이 손익이 난 이자가 발생된 300만 원에 대해서 15.4%를 차감하게 됩니다. 예. 우리는 210만 원이잖아요. 따져보면 300만 원을 우리는 했는데 마이너스를 제외하니까 2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도 300만 원에 대해서 15.4%를 차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금액으로는 46만 2천 원이 네, 네, 네.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반대로 ISA 계좌는 이게 우리 손익 통상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300만 원의 이자에 마이너스 90만 원이 됐죠. 그럼 이걸 빼주는 거예요. 아.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생된 손익은 210만 원이 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만 저율과세 9.9%를 차감하기 때문에 9,900원으로 바뀌어요. 네. 그럼 둘 차이가 약 35만 원대 아, 그래요? 정도의 이 이자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죠. 네.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히 이제 알겠는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숫자 하도 많이 나가지고 다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을 것 같고 ISA 통장이 들어가면 어쨌든 좋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어떤 얘기에서는 변액보험도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것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기 저축성 보험, 장기 저축성 목돈 마련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험사에서도 비과세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장기 목돈 마련 저축 상품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이다. 변액보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변액보험도 관련 세법상의 문제들을 충족을 시켰을 때 비과세가 되는 네. 장기 비과세로 활용할 수 있는 네.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은 세테크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에서 70세. 아, 근데 네. 최근에는 네. 한 살부터 가입을 또 하실 수가 그게 있게 바뀌었군요. 또 네. 상품들이 조금 개정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상품의 특징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변액보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아까 추가 납입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예,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굉장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세테크 목적으로서 굉장히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우리가 그 비과세를 준비를 하실 때 조금 꼭 좀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세금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상품의 목적성, 그다음에 가입 요건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럴 때가 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가입하면 나도 덩달아서 막 가입을 하고 그러는데 네네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상황과 여건 이런 걸 해서 목적에 맞는 상품인가 한번 확인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나의 재무 목적에 맞는지 그 부분도 꼭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네. 내가 잘 좀 모르겠다 네. 이러실 경우에는 좀 전문가에게 좀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네.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참 잘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네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놀러 와 주시고요. 또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나누니까 시간이 Why do birds suddenly